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2차 함수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였었죠? 네, y는 x제곱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어디였었죠? 그렇죠. 0,0이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했어요? 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대칭축이 어디였었죠? 네, Y축이었었죠. 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X축의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라는 요 그래프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점을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폭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폭은 변하지 않고 이 모양만 그대로 위로 두 칸 올려놓은 형태예요. 그러면 이때 x는 0 그대로 있지만 y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0에서 위로 하나 두 칸 올라와서 0,2가 됐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디였어요? 네, Y축이었어요. 대칭축은 변하지 않았고 꼭지점만 0,0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네, 0,2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형태를 배웠어요? y는 이번에는 x-2의 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배웠어요. 요 그래프가 헷갈리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얘는 플러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인데 오른쪽으로 두 칸 갔잖아요. 플러스 2만큼 이동했잖아요. x축으로. 그렇죠. 선생님이 이 자세한 원리는 고등학교 가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특징으로 그래프의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계예요. 네, 이 그래프는 보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밀어놓은 형태예요. 두 칸 오른쪽으로 밀어놓은 형태예요. 그쵸? 네,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놓은 형태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얘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네, 그대로인데 x축의 평행 이동일 때는 네,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자라고 했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어요. 그런데 y는 x-2의 제곱의 꼭지점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x가 두 칸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2,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y는 x제곱의 대칭축은 y축이었지만 y는 x-2의 제곱의 대칭축은 x는 누구예요? 2로 바뀌어요. 그죠? x는 2를 기준으로 요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대칭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이 0,0일 때는 0이에요. 근데 2,0이 되면 축도 x는 2로 바뀝니다. 꼭지점 따라가는 거예요. x좌표 따라가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도 2,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형태. 무엇을 배웠죠? y는 네, x-2의 제곱 플러스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네,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x-2의 제곱 똑같은데 뒤에 플러스 3만 붙었어요. 그러고 보니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위로 몇 칸 평행 이동한 거예요. 3칸.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3칸. 요것도 하나, 둘, 3칸. 모든 점을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x는 2, y축으로 3칸 올렸죠? y는 3, y좌표는 3.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2,3이 되겠고요. 대칭 축은 x-2의 제곱의 그래프랑 변화가 없이 x는 2가 요 그래프의 대칭 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가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의 대칭 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4개의 그래프의 차이점 변화하는 거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요 내용을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a가 결정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이었어요? 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땠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정하는 게 뭐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고 두 번째 그래프의 무엇을 결정한다? 폭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a의 절대값은 무엇을 결정한다? 그래프 폭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은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은 어떻게 됐었죠? 꼭지점의 좌표는 그렇죠. 0,0이었었고 대칭 축은 뭐였어요? 그렇죠. x는 0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두 번째 배웠던 내용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뒤에 누가 붙었어요? q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y는 ax의 제곱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qy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뭐 한 거라고 했어요? 그쵸,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칭 축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이 대칭 축은 뭐였어요? 그쵸? x는 0이었어요.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어느 좌표가 바뀌어야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건 어느 좌표죠? 그렇죠. y좌표죠. y좌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q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폭, 모양, 변화 없다. 그죠?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형태의 그래프가 y는 ax 제곱의 안에 x제곱이 아니라 x-p의 제곱이에요. 그죠? x-p의 제곱인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한 거죠?
그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그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p만큼 네, 평행 이동한 네,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x축으로 이동을 하면 옆으로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p만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좌우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P로 바뀌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위아래로 올라간 게 아니라서 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좌우로 움직일 때는 뭐도 바뀐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축이 바뀌지 않았지만 좌우로 움직일 때는 대칭이 되는 축으로 바뀐데 어디를 기준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x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x는 뭐로 바뀌어요? 네, P로 대칭축이 바뀌고 P를 기준으로 네, 증감도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형태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였어요. 그죠? 이거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이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q만큼 네,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0,0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쵸? p, q. 그죠? 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2차 함수 식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 여기에서 Q만큼 Y축으로 그래프를 올렸기 때문에 대칭축은 그대로 X는 두고 P.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 꼭지점에 X좌표의 영향을 받는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나머지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거든요. 근데 얘는 x제곱인데 얘는 x-p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쵸,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까 해봤어요. y는 x-p의 제곱,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뭐만큼? q만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네, 여러분이 이 그래프 내용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네, 오늘 배울 내용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네, 오늘 배울 내용을
네, 요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3번 학습지로 네, 돌아오셨나요? 네, 그러면 학습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함수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이 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2차 함수 네, 표준형 꼴로 고치지 못하면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네,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네, 2차 함수, 일반적인 형태인 2차 함수를 어떤 형태로 고칠 거냐면 표준 형태로 고치는 걸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앞에 여러분이 네,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 밟아서 네,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이 형태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어떠한 형태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쵸.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입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2차 항과 항을 먼저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x제곱의 개수로 네,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2x제곱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을 선생님 배울 때 엄청 중요하다고 무지 강조했었어요. 함수에서 또 써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상수항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절반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근데 없던 애를 더했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우리가 식에 무리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만들 필요한 식은 어디까지예요? 플러스 1까지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은 네, 2하고 x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어져요? 안 잊어버렸죠? 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필요하지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괄호 밖으로 빼야 되는데 조심하자. 앞에 누구를 곱해서 2를 곱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곱해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 형태로 바꿔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뭐 콤마 뭐예요? 그쵸?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다가는 안 해놨지만 여러분이 2차 함수에서 무지 중요한 거, 네, 뭐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쵸? 1, 마이너스 1이에요.
1, 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프가 A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가요? 아래로 볼록인가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네, 그래프가 네,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y축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0을 기준으로 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y축이 어디에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절편이었죠? 그쵸, y절편이었어요. 그러면 y절편을 구하려면 여러분 2학년 때 뭐 대신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봐요? 네, 0을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다.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우리가 y절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x에다 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y는 네, 0, 0 누가 남아요? 1이 남죠. 그죠? 그러면 y절편이 1이라는 거는 네, 여기 위쪽에 여기 1이 y절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이고 네, 아래로 볼록이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네,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구할 거, 네, y절편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2학년 때 했던 내용 똑같이 갑니다.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x절편을 구하려고 해요.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0이에요? x축에서는 y가 0이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y절편 1을 구해놓고 보니까 0, 0 돼버리니까 누구만 남아요? 상수항만 남죠. 그러면 이 상수항이 무슨 절편이구나. 네, y절편이구나. 1차 함수에서도 상수항이 y절편이었었잖아요. 2차 함수에서도 똑같네요. 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번은 네, 힘들겠지만 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죠. 네, 일반적인 형태의 네, 형태의 2차 함수를 네,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가 끝나셨으면 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와 똑같은 원리로 가면 됩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제일 먼저 네, 앞에 A로 묶어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A로 묶어 X제곱의 개수 A로 묶어주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네, 플러스 C가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구를 더해주고 빼주자라고 했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의 개수의 절반 어떻게 되죠? 네,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해주고 네, 빼주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죠? 네, 여기에서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a를 곱해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옆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똑같이 통분을 하려면 플러스
4a분의 어떻게 될까요? 4ac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앞으로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4a분의 마이너스 이거 b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나갔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2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할까요? 네, 뒤에 y좌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꼭지점의 뭐의 좌표는 x좌표가 결국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과 같죠. 얘는 뭐 하자? 네, 기억을 해두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정리하는 칸으로 다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배우는 요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적인 형태를 표준적인 형태로 바꾸는 걸 오늘 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어떻게 됐죠?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4a분의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근해 공식에서 봤었죠? 네,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은 A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0보다 크면 어디로 볼록? 그쵸.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네,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먼저 할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y절편. 그래프가 어느 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식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x에다 0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0, 0 대입하면 앞에 항 사라지고 뒤에 항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y는 하고 c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y좌표는 요거에 만나는 점의 y좌표는 누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y는 c가 되는 건데 이 c가 무슨 절편이다? y절편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식만 보고도 무슨 절편을 알 수 있다? y절편을 알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선생님이 일반적인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선생님 뭐라고 했죠? 네,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6x,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내는 거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었죠?
무슨 식으로 만들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자.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의 개수의 절반 3의 제곱 얼마? 9를 더하고 빼주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앞에 1이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7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식이 바뀌어지네요. 그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x 한 가지 먼저 끊어서 생각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누구로 묶어낸다? 2로 묶어내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무슨 식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x의 개수 얼마? 4의 절반 얼마? 2. 4의 절반 2의 제곱을 더하고 빼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죠? 2x-2의 제곱. 그 다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갈 때는 절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누구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 2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 반드시 앞에 개수가 있나 보고 곱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그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1번도 네, 풀어보시고요. 네,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까지 모두 정리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제 2번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고 네,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걸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예제 2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형을 무엇으로 제일 먼저 고쳐야 됩니까? 네,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고쳐볼까요? 제일 먼저 x의 개수까지 묻고 선생님 무슨 제곱식으로 만들자고 했죠?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네, 만들자라고 했죠. 그러면 6의 절반 얼마? 네, 3의 제곱 9를 더하고 빼줍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 식은 x-3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9는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x제곱 a를 곱해서 나가는데 a가 1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 함수를 식을 표준적인 형태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A가 지금 1이에요. A가 양수예요. 어디로 볼록일까요? 그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만 그려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추계방정식은 먼저 꼭지점 잡혀 볼게요. 꼭지점 좌표는 뭐 콤마 뭐예요?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뭐 콤마 뭐라는 거? 3,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추계 방정식은 x는 누구라는 거? 3이라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y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무슨 절편을 보라고 했어요?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 y절편은 딱 보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상수항. 그래서 네, y절편은 2지만 네, 좌표로 나야 되겠죠. 교점이기 때문에. 그럼 뭐 콤마 뭘까 될까요? 0, 2가 되겠네요.
네, 요 내용을 가지면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 형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3,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3, 마이너스 7. 네,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고요. Y축과 어디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2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2쯤 되겠네요. 이렇게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보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렸으면 x는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여러분이 최대한 매끄러운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2예요. 만나는 점이 선생님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보니까 지나는 4분면도 알 수가 있겠네요. 몇 4분면을 지나요? 제1, 제2, 제4, 4분면을 지나네요. 제3, 4분면은 어때요? 지나지 않네요. 그죠?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우리가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화면에 2번이 안 잡혀서 옆에 바로 문제 2번에 1번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밑에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일반형을 무엇으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러면 x제곱의 개수 누구로 묶어주자? 그죠? 3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몇 x? 그죠? 4x.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의 개수의 절반 얼마? 2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3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조심하자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 A를 곱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12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랑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특징을 찾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누군가요? 3이죠.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양수면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 뭐죠? 네, 2, 마이너스 7이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친구는 설마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x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선생님 일반형에서 뭐 보면 된다고 했어? 상수항, 그죠? 그럼 뭐가 될까요? 그죠? 0,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의 좌표를? 꼭지점의 좌표를 표시를 합니다. x좌표 2, y좌표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러한 포물선이 그려지겠네요. 네, 여러분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얘도 지나는 4분면이 어디예요? 제1, 제2, 제4, 4분면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예제 2번, 문제 2번에 나머지 내용도 이와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한 거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2와 문제 2의 2번, 3번 문제를 여러분이 다 어떻게 구해보셨나요? 네, 그래프도 모두 다 잘 그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거랑 확인해 보시고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정정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네, 배웠던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이 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많이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